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로고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언제나 애플입니다. 무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심플한 로고로서 강력한 브랜드로서 또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명품 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대중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애플 로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로고의 아이디어를 디자이너에게 의뢰했던 시기는 1977년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에는 이미 로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과 로고가 아니라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복잡한 일러스트 형태의 로고였습니다. 첫 번째 로고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로널드 웨인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턴, 사과나무, 과학적 발견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복잡했다는 점입니다. 작게 줄이면 잘 보이지 않고 제품이나 광고, 패키지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애플은 애플2 출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로고가 필요했고 앞으로 대중적인 개인용 컴퓨터 브랜드가 되려면 더 단순하고 강한 로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작업을 그래픽 디자이너 롭 자노프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입 베어문 사과 로고입니다. 롭 자노프가 만든 애플 로고의 핵심은 복잡한 의미를 덜어내고 사과라는 형태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것은 기술 회사처럼 차갑고 딱딱한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컴퓨터를 전문가만 쓰는 기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 역시 어렵고 무거운 느낌보다는 단순하고 친근한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IBM이나 DC처럼 딱딱한 기술 회사 이름들 사이에서 애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드럽고 일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롭 자노프는 이 이름을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복잡한 뉴턴 그림 대신 누구나 알고 있는 사과의 형태를 가장 단순한 심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과만 그리면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크기로 봤을 때 체리나 토마토처럼 다른 과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롭 자노프는 사과에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한입 베어문 형태를 넣은 것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이 애플 로고를 평범한 과일 그림이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심볼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1977년 롭 자노프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애플 로고는 지금처럼 단색이 아니었습니다. 한입 베어문 사과 안에 무지개색 줄무늬가 들어간 로고였습니다. 이 무지개 컬러는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플이 밀고 있던 애플2는 컬러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즉 무지개 컬러는 애플의 제품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장의 이미지는 대체로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무지개색 사과 로고를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어렵고 무거운 기계가 아니다. 컬러를 다룰 수 있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다. 학교나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한 컴퓨터다. 이 메시지를 로고 하나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개 로고에는 현실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색이 많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제품 소재나 배경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개 컬러는 점점 1970년대, 80년대의 이미지처럼 느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1990년대 후반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 브랜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애플이 추구한 이미지는 미니멀함, 프리미엄함, 완성도, 제품과의 조화였습니다. 아이맥, 맥북, 아이폰처럼 제품 자체가 점점 더 미니멀하고 세련된 방향으로 가면서 로고의 핵심 형태는 유지하되 색과 질감은 블랙, 화이트, 실버, 메탈릭한 느낌 등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무지개 컬러는 사라졌지만 한입 베어문 사과의 실루엣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즉 브랜드의 핵심 자산은 지키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만 정리한 것입니다. 애플 로고의 변화는 새로운 로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로고를 시대에 맞게 진화시킨 사례입니다. 이것이 애플 로고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애플 로고가 유명해지면서 그 주변에는 수많은 숨겨진 비밀과 루머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입 베어문 바이트가 컴퓨터 용어 바이트를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 로고가 앨런 튜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
선악과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 로고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오른쪽에 들어간 한입, 즉 바이트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상징을 보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애플처럼 세계적인 브랜드의 로고라면 단순한 디자인 선택도 거대한 철학이나 숨겨진 메시지처럼 해석되기 쉽습니다.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바이트가 컴퓨터 용어인 바이트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입 베어문 바이트와 컴퓨터 용어 바이트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튜링의 죽음과 사과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애플 로고와 튜링을 연결해서 해석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사과는 오래전부터 지식, 유혹, 발견, 금기 같은 상징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로고를 성경의 선악과나 앨런 튜링과 연결해서 보는 해석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애플 로고를 만들 때 의도된 공식적인 의미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롭 자노프가 설명한 로고의 제작 이유는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사과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것, 작게 봐도 인식되게 하는 것, 브랜드 이름과 바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디자인 목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주 단순한 사과 모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트, 튜링, 성경, 지식, 창의성 같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애플 로고가 지금까지 강력한 이유는 숨겨진 의미가 많아서가 아니라 형태 자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로고는 글자가 없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게 줄여도 인식되고 크게 확대해도 어색하지 않고 제품, 광고, 매장, 패키지 어디에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애플 로고는 사과의 둥근 실루엣, 위쪽의 입, 오른쪽의 한 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장식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컬러일 때도 애플이고 검정색일 때도 애플이고 실버로 새겨져 있어도 애플입니다.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바뀌어도 브랜드 인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고 하나만으로 애플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품, 강력한 광고, 일관된 디자인 철학, 매장 경험, 사용자 경험이 함께 쌓였기 때문에 애플 로고도 더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들 때는 예쁜 모양 하나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로고가 앞으로 제품에 어떻게 들어갈지, 광고에서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어떤 경험과 함께 기억할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로고에 대한 재미난 얘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의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상 100만원으로 100점짜리 로고 만드는 로고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